네, 안녕하세요. 참, 시장 참 어렵죠, 그죠? 시장 참 어렵습니다. 뭐, 시장 어렵다는 게, 어, 갑자기 하루 이틀 된, 또는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오늘 낮에 후배가 전화를 하더니, 네이버하고 카카오 가지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웬만하면 팔아라. 그냥 팔아라.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최고 아니겠냐? 그 아이 가지고 있니? 왜 안 팔았니? 전에도 한번 팔아라 그랬거든요. 일 전에 네이버, 카카오 다 팔아라 라고 말했는데 안 팔고 버티더니 또 전화 와가지고는 어떡할까요? 야, 내가 팔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참 주식 참 어렵네요. 주식 어려운 거 이제 처음 알았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주가가 오를 때는 끝없이 계속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사면은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질 같은 그런 뭡니까? FOMO, 그죠? Fear of Missing Out, FOMO, FOMO. 예? 지금이라도 안 사면은 시장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이런 FOMO 때문에 주식을 막 사긴 합니다만은 사고 나니까 뭐야? 상투가 될 것 같고, 주가가 막 떨어지는 분위기에서는 야, 지금이라도 빨리 안 팔면은, 그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항상 시장은 그리드와 끝없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그리드와 반면에 이제 바닥 없이 끝없이 추락할 것 같은 fear의 역학관계로 인해 가지고 탐욕과 공포의 역학관계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통상 적정 주가가 얼마냐라고 말합니다. 그죠? 적정 주가. 만약에 적정 주가라는 게 있고 적정 주가라는 데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그리 한다면, 다 합의한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적정 주가는 10만 원이야. 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합의한다면 주가가 10만 원 이상 올라갈 리도 없고 10만 원이 더 내려갈 리도 없죠.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모든 사람들 적정 주가라고 모든 사람이 다 합의한다면 주가는 10만 원에서 딱 머무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주가는 막 움직인다고요. 계속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앞으로 더 끝없이 올라가겠다는 그리드 때문에. 그러다가 주가는 처박힙니다. 왜 떨어지느냐? 끝없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fear 때문에 떨어지죠. 지금은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탐욕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탐욕인가요? 공포인가요? 공포죠, 그죠? 공포. 그죠? 공포죠. 그러니까 뭐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니까 시장이 불안하니까 웬만하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금을 보수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로 계속 가지고 계시라, 유지하시라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시장을 쳐다보면은 오늘도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종목 대형주의 경우에도 지수는 그렇게 맛이 갔으나 그래도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랐고요. 그죠? 삼성바이오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어제 주가 폭락했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이런 주식을 사놓으면 올라가지 않겠냐? 지금이 바닥이지 아니겠냐? 라는 이런 소위 말해서 유혹에 빠지기 쉽죠. 유혹. 바닥이 아니겠냐는 유혹.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봐서 물론 주가가 떨어지는 분위기, 지수가 빠지는 분위기에도 보다시피 오르는 종목이 있기 마련이니까 뭔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당연히 있겠죠. 오늘도 많은 종목 올랐어요. 심지어 상가 간 종목도 있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확률적으로 봐서 지수가 이렇게 맛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수가 시장이 맛이 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유독 예외적으로 유난히 요행수가 돼서 나만 행운하여서 재수가 좋아서 행운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가 산 종목은 오르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다 빠진다는 보장은 없죠. 그죠? 확률적으로 봐서 시장이 다 맛이 가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다 떨어질 확률이 높죠. 시장이 오르면
시장 전반적인 상승세면은 아무리 거지 같은 종목이라도 오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를 거래하지 않습니다만은 지수를 보는 것은 지수를 사고 지수를 팔지 않습니다만은 지수를 보는 것은 현재 시장의 방향이 어떤 쪽이냐. 내가 주식을 사면은 먹을 확률이 높은지 떨어질 게 손해볼 확률이 높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개별 종목을 위주로 해서 거래한다라고 하면 굳이 지수 말고 오로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예외가 되리라 하는 생각으로 뭐 종목을 사고 팔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역시 그러면 확률이 낮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뭐 오늘도 지수는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뭐 그다지 뭐 적극적으로 주식을 판 것도 아니에요. 뭐 960억 팔았으니까 960억 외국인들이 판 것 가지고 지수가 33포인트로 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죠. 간밤에 미국 시장은 뭐 S&P는 S&P5 지수는 뭐더라? 코로나 이후에 최대 폭락했던가요? 나중에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까마득하게 떨어졌고요. 다우 지수도 1100포인트가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까마득하게 폭락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지수가 억만으로 떨어졌으니까, 그야말로 폭락이죠, 폭락. 이렇게 말해서 폭락 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그나마 33포인트 떨어진 거로 그만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죠? 선방했다. 일반인들이 열심히 사모았고, 개미들이 지금이 바닥이 아니겠나 열심히 사모았고, 외국인들도 그다지 적극적으로 팔지 않았고, 그죠? 뭐, 그랬으니까 선방했다는 정도인데, 아직도 여전히 저로서는 보수적, 부정적, 방어적인 전략으로 가자. 그죠?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그죠? 차트 보면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까요? 자, 코스피 지수부터 봅니다. 절묘하게도. 좀 지나고 나면 절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볼까요? 자, 여기서 구름에서 멀어졌다가 빵 반등합니다. 그죠? 반등하는데 반등하다가 구름에 걸리게 됐습니다. 기준선에 걸려가지고요. 기준선에 걸려서 계속 버벅 하다가 뭐 구름 하단과 기준선의 소위 더블 저항을 맞고는 결국은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더라도 다시 의샤 반등했습니다만은 요 기준선, 그죠? 기준선을 넘길까? RSI도 뭡니까? 항상 말씀드렸죠. RSI가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30선 위로 올라갔을 때는 되게 뭐 이때도 그렇고 기준선 근처까지 가지 않았냐. 이번에도 뭐 기준선 근처까지는 가겠지 했더니 어떻게 됐죠? 실제로 땅 올라가더니 기준선 근처까지 어제, 그죠? 기준선에서 딱 머리를 맞더니 오늘 팍 밀렸습니다. 그렇죠? 팍 밀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파동 이야기합니다. 파동 보죠, 뭐 파동. 그죠? 파동이야. 어떻게 되죠? 여기가 옛날부터 큰 흐름으로 본다면, 그죠? 큰 흐름으로 본다면 뭐 여기가 A, B, C, 뭐 X, 뭐 이게 EX고 여기가 A, 여기 X고 A, B, 뭐 여기가 C다, 그죠? 그렇죠. A, B, C, C 파동도 그래서 나누면 제일 마지막 파동, 예를 들어서 A, B, C가 될 텐데 이 마지막 C의 마지막 파동은 여기서부터 이 출발점에서 하락 파동이 C 파동이니까 마지막으로 5개의 파동으로 나눠진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파동을 세본다면 여기서 출발했어. 그죠?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이걸 우리가 4번 파동이라고 그랬죠. 4번 파동. 이제 5번 파동이다. 그래서 5번 파동의 출발점을 어디로 보느냐? 지우고 볼게요.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하간 삼각형이니까 뭐 이렇게 되든 또는 삼각형이 이렇게 되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삼각형으로 나타나는 트라이앵글 파동은 결국은 뭡니까? 여기가 4번이지 않겠냐는 거죠. 4번. 그죠? 여기가 4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파동이 남았다. 여기서 1, 2,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가 C 파동이니까 C파동을 1, 2, 3, 4, 5 이렇게 매기가 될 텐데 여기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매기가 될 텐데 문제는 잘 보면 다시 지우고 보겠습니다. 다시 본다면 3043부터 출발하는 하락파동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왜 이래? 여기서 출발하는 하락파동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어딘가 1, 여기가 2, 예를 들어 3, 여기가 어딘가가 4, 그 다음에 이렇게 5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되는데 2까지는 되는데 여기를 3으로 보기에는 여기 3의 1, 3의 2까지는 되는데 3의 3만 오고 파동이 3번 파동은 5개가 나눠주는데 아무리 봐도 3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여기까지 1분이 맞고 여기까지 2분이 맞는데 여기부터 출발해서 그죠? 맞는데 1, 2까지는 맞는데 여기가 3의 1번 파동이고 여기가 3의 2번 파동이고 따라서 여기가 3의 3번 파동이고 이렇게 여기 되는 게 3의 4번 파동이고 그 다음에 어딘가가 뭡니까? 5번 파동이 되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5번 파동이 3의 5번 파동이죠.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아닙니다만은 3의 5번 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4가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 이렇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4를 셋, 넷, 5 해가지고 동그라미 3, 올라가면 동그라미 4, 아래쪽으로 동그라미 5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있냐? 1, 2,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에 왔다가 1, 2, 3, 4, 큰 파동에 동그라미 3이 와야 되는데, 동그라미 1, 2, 3, 4 지나서 여기에 어디에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그죠? 여기 어디에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4번 파동을 3의 4 파동입니다만은 4 파동을 나누면은 여기까지가 A 파동.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B 파동, 여기까지가 C 파동. 그죠? 그 다음에 어디를 D로 보느냐, 어디를 E 보느냐가 작은 난관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를 D로 보고, 여기를 E로 봐서, 이 D를 2702부터의 출발점을 이제 3의 4가 끝나고 3의 5 파동으로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2546이 3-5-1이고,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걸 갖다가 3-5- 우리가 2라고 봤는데,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이게 만약에 틀린다라면 3-5가 2 파동 주장이 틀리라면은 2702를 넘어가 버리면은 3-5-2 파동이라는 주장이 틀린 거다라고 어제 설명했죠. 근데 오늘은 뭐 2702는 고사하고 다시 밑으로 푹 빠져버렸으니까 지금 뭡니까? 3-5-1, 여기가 3-5-1, 3-5-2, 지금은 뭡니까? 3-5-3이 될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3-5-3이라면 지금이 5-1, 여기가 5-1, 여기가 5-1, 여기가 5-2, 다시 지금이 3-5-3이 되려면 이 파동은 필연적으로 뭡니까? 1번 파동의 바닥이었던 2546 이하로 내려가야 말이 되죠. 그죠? 말이 되죠. 그럼 그럼 끝난 거냐? 아니죠. 3다음에 뭡니까? 3-5-4가 있고 3-5-5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여기 바닥을 무너뜨리는 바닥이 한 번 더 나오지만 그게 바닥이 아니고 더 떨어져서 또 바닥까지 또 있으니까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그러니까 바닥을 운행하기는 지수상으로 봐서는 바닥을 말하기는 아직도 멀었다.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구나 오늘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가 1번 파동으로 보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3-5-1입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2번 파동으로 보았다면, 2번 파동의 성격이 뭡니까? 이 조정 파동이라 보니까 어제나 그저께처럼 지지부진한 게 조정 파동의 성격이라면, 그러면 지금이 오늘 같은 경우에 크게 떨어지면서 이것이 3번 파동이 되기 위해서는 3번 파동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충격 파동이니까 어떻습니까? 강력하죠. 지금처럼 갭도 나타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갭까지 나타나면서 하락계까지 나타나면서 강력한 파동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은 조정 파동이 아니고 뭡니까? 새로운 충격 파동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새로운 충격 파동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이 바닥을 무너뜨리는 2546을 무너뜨리는 또 하락 파동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필연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말씀했더니 요거 무너뜨리는 파동은 분명히 나타난다고 했죠. 왜? 이게 3이라면 3-3이라면 이게 3-4이라면 3-3 지나서 3-4 다음에 3-5가 있을 테니까 이 3-5는 분명히 3번 파동 밑으로 내려갈 거다 라고 했더니 실제로 내려갔잖아요. 요거 파동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이번에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가 1이고 2고 지금이 3이라면 지금이 3이라 그러면 1번 파동의 바닥이었던 2546을 필연적으로 무너뜨리는 하락 파동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4가 있고 다시 5가 있을 텐데 이 다시 어느 순간 바닥을 만들고 반등하면은 아 요게 바닥이겠구나가 아니라 더 올라가 한 번 더 반등했다가 또 밀리면서 이 바닥마저 무너뜨리는 바닥이 앞으로 더 있다. 지금을 바닥 운운하는 것은 바닥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성급한 이야기다. 그죠? 단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비관적입니다. 매우 비관적입니다. 그죠? 매우 비관적이다. 물론 항상 맨날 말씀드립니다만은 제 판단이 제 생각이 항상 맞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죠? 틀릴 경우로 생각해서 제 생각이 틀릴 경우로 생각하는 우리의 전략이 우리의 신념이 틀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따라서 플랜 B를 내가 틀렸을 경우에 B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B가 뭐죠? 이게 우리가 1이고 2라면 이게 1,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 출발점을 넘어서는 뭔가 나타나면은 틀렸구나. 2702를 넘어서면은 틀렸구나 하는 이정표를 일단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다 쓰죠. 자, 우리가 여기다가 1이 왔고요. 2가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3-1이고, 그 다음에 3-2고, 그 다음에 여기가 3-3이고, 지금 왔다 갔다 삼각형이 나타나는 게 3-4죠. 그죠? 그럼 지금이 뭡니까? 3-5의 1이었다가, 3-5-2였다가, 지금이 제가 여기가 주장하는 바가, 지금 여기가 우리가 어디 있다 그러니까 3-5-3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까지 했죠. 그럼 동그라미 3의 1, 3의 2, 3의 3, 3의 4, 그 다음에 3의 5인데, 3의 5에 1, 2, 3이니까 4, 5가 되면은 3의 5가 되면서 여기가 3이 되겠죠. 그죠? 너무 이쪽으로 그렸다. 실패했다. 다시 왼쪽으로 해서 다시 그릴게요. 지우고 다시 그립니다. 자, 여기부터 자, 1,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2, 그 다음에 3의 3,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가 3의 4라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고 있는 게 3의 5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5의 2, 그 다음에 지금이 우리가 뭡니까? 지금이 3의 5의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반등하면은 3의 5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떨어져서 3의 5의 5가 되면 이게 뭡니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3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반등하면은 동그라미 4, 다시 떨어지면은 동그라미 5니까 우리 지금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디 있냐? 아직까지 요거를 3-5-1 요 파동을 넘어가기 전 우리 여기 어딘가 여기 있다고요. 저 화살표.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떨어지면은 이 3-5-1 파동 밑으로 분명히 내려가는 바닥이 하나 있고
반등하고 또 내려가서 이 바닥을 만들고 또 반등하고 또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야만이 여기가 바닥이야. 여기가 C의 끝이야.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우리 지금 어디,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고속도로 말해서 여기가 부산이라면, 여기가 서울이, 그러니까 여기가 서울이라면, 예? 우리 어디쯤 있나요? 어디쯤 있나요? 뭐, 양산? 김해? 가지도 안 갔고, 대구, 대전과 대구 사이, 예? 대전하고 대구 정도? 너무 비관적인가? 대구 정도 갔다 그럴까요? 그죠? 한 대구 정도 갔다. 앞으로 부산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말씀드리면, 이 제 생각이지.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네?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이게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죠. 그죠? 아, 김천 좋다, 김천. 김천 좋다, 그래, 김천. 예. 김천 좋다, 그래. 우리 지금 김천점 와 있습니다. 김천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제 판단이 주관적 판단이니까, 맞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뭐, 대략 이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기로, 보조적인 판단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이 너무 주관적이다. 너무 비관적이지 않냐? 비관적이었냐?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그럼 객관적인 판단은 뭐 없나? 누구나가 다 객관성을 띠는 그런 판단이 뭐 없겠냐? 라고 해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라, 구름 위로. 예? 구름 위로 올라가라. 그러면 상승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여기도 그렇고, 올라가려 그러면은 구름에 걸려. 올라가려 그러면은 기준선에 걸려. 여기도 올라가려 그러면은 구름에 걸려. 이후에 올라가려 그러니까 기준선에 걸려. 그러니까, 최소한 맨날 내 말씀드리기 물증이네, 물증. 여기를 바닥으로 말할 수 없었잖아요. 반등해봤자 다시 밀렸잖아. 여기를 바닥으로 말씀드릴 수 없었잖아. 올라가다가 원래 밀렸잖아. 여기를 바닥으로 말할 수 있냐는 거야. 여기를 바닥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니까, 여기가 바닥이었다고 주장하는 거와 똑같죠? 여기가 바닥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 언제 합니까? 올라가고 나니까, 구름을 넘어서고 나니까, 그때가 바닥이었네. 내 그때 사고 싶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야, 사지 마라 카더라 해서 안 샀잖아. 그건 지나고 나서 하는 거지. 여기서 왜 말립니까? 여기서 바닥이라고 샀다 그러면, 여기서 바닥이라고 샀다가 하면 망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닥이라고 하지 말고, 사람 맨날 그리는 사람을 그려놓으면 우리는 발바닥에서 안 사고, 신발바닥에서 안 사고, 어디서 사라고요? 올라가가지고 무릎에서 살아, 무릎에서. 응? 안 그렇습니까? 사면 이만큼 먹잖아. 머리 꼭대기에서 안 팔아도 돼. 머리 꼭대기 내려와가지고 어깨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팔아도 이만큼은 먹으니, 이만큼 먹으면 됐지. 뭐? 에? 물고기. 에? 물고기. 에? 물고기입니까? 여러분들 머리 안 먹어도 돼. 머리 꽝대기 안 먹어도 돼. 몸통만 먹으면 돼요. 몸통만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니까 너무 엘리베이터 파동 골치 아프고 뭐 3-5-1이고 나발이고 잘 모르겠으면 양무시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만 받아들이시라고요. 거기도 코스피 지수, 자, 보이지 않습니다. 더 확대해서 보면은, 네? 과거에 코로나 시절에, 그 암담하던 시절에, 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추락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엉망이었습니다만, 이때 구름 위로 올라간 다음에, 구름 밑으로 내렸을 때는, 이때는 배도한 게 정답이었잖아요. 근데 구름 위로 올라간 다음에는 잘 갔잖아. 어두영미요. 어두영미란 것은요, 예? 어두영미란 것은 그 어르신들이, 어머니들이
엄마는, 예? 엄마는 머리 대가리가 맛있어. 예? 대가리가 맛있어. 라고 그 애들한테 몸통하고 그 꼬리 꼬랑대기에서 몸통하고 이런 그거를 말리 주려고 하는 소리지. 어두육미라고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머리 그래서 뭡니까? 대가리는 뭐뭐서 이거는 매운탕이지. 예? 대가리는 매운탕이지. 실제로 회는 몸통 먹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하여간, 어두육미든 간에.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입니다만. 하여간, 구름 위로 올라가 나면은 상승세에 있지 않냐, 이게. 봐도 몰라도 된대, 그죠? 그냥 구름 위로 올 때 살아, 무조건. 안 그렇습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면 살아. 그러면은, 이후에, 짱짱짱짱, 뭐, 파도가 나발이가 모르겠는데, 구름 위로 뭐 계속 가면, 가만히 있으면, 주장창 돈 벌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이때의 구름 위로 올라갈 때 이때의 사고방식과 이때의 투자 전략은 사서 보유, buy and hold, 터지면 버텨, 터지면 버텨, 올라가, 터지면 버텨, 올라가, 였는데, 지금은 얘가 구름 위로 올라갔던 이 좋은 시절은 사라지고, 아직까지 좋은 시절이네. 아직까지 좋은 시절이었는데, 이 좋았던 시절은 사라지고, 구름 밑으로 떨어졌으니, 이제는 과거의 코로나 시절 이후의 전략, 3,300까지의 전략, buy and hold, 터지면 버텨, 홀딩, 이란 생각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망한다. 망했죠. 구름비토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파동, 뭐, 모르겠어. 오케이. 엉터리, 주관적, 볼쉿, 잊어버려. 포기에딧, 잊어버려. 뭐만 하면 돼? 나 바닥에서 안 사도 돼. 옛날에 나 여기서 안 사도 돼. 1439에서 안 사도 돼. 얼마입니까? 여기서 사도 돼요. 1900에서 사도 돼. 물론 바닥에서 500포인트 비쌌습니다만은 1900에서 샀더라도 떡을 지게 먹었다고. 1900에서 샀더라도 충분히 많이 먹었어요. 머리꼬랑대가 아니고 어두육미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바닥이 아니고 머리 뭡니까? 몸통에서 사서 꼬랑지 안 먹고 이만큼 먹어도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먹었어. 아직도 더 먹을 게 남았다고, 이때까지.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그 사고방식으로 buy and hold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구름 밑에 처박기니 그냥 계속 있어라. 뭐 파동을 설명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틀릴 수도 있으나 예간 간에 뭐 우리로서는 최소한 과거의 경험상으로 봐서 코로나 시절의 경험으로 봐서 최소한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가 줘야 안심할 수 있다는 거 있대. 이때 안심할 수 있다. 이래 올라가 줘야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를 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렇죠. 지수 그렇습니다. 뭐 코스닥이라 그래서 뭐 좋을 수가 있나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세히 우리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우입니다. 다우. 예. 이게 다우. 이 보이십니까? 엄청난 낙폭이요. 나흘 동안의 상승폭을 일거에 까먹는 1100포인트 빠진 1164포인트 빠지는 다우지수입니다. 그래서 길다란 짱배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극히 공포의 분위기예요. 공포의 분위기. 근데 이게 무슨 새로운 뉴스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뭐 대형 악재가 떴다거나 뭐 갑자기 원자산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뉴스 없어요. 제롬 파월의 이야기를 파월의 테스트모니 기자회견을 갖다가 기자회견을 어제는 똑같이 뭐 파월이 다른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금리 올리겠다, 빅스텝 하겠다, 그죠? 그리고 인플레는 걱정된다,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 할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희희낙낙하면서 이제 올렸어. 그저께 5월 11일 날 빡 올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어제는 그 전날 하더라도 호재로 제롬 파월이 무슨 이야기 하더라도 상승 요인으로 인식하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롬 파월이 금리 올린다 그랬지. 인플레가 금단다 그랬지. 경기 침체율이 된다 그랬지. 라는 생각으로 장장장장 뺐어요. 이 시장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안하다는 이야기고, 근본적으로 보다시피 우리가 믿는 차트에 따른다면 엘리어트 파동 아니고 일목균형표로 보더라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구름 밑으로 내려왔고 반등하다 기준선에 걸렸고 완전히 맛이 갔잖아. 안 그렇습니까? 이게 S&P입니다. S&P. S&P도요. 폭락했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더라도 똑같은 이야기야. 응? 제롬 파월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희낙락하면서 올라가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하루 만에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엉뚱하게 해석하냐 이게. 더구나 어제 S&P의 165포인트 하락은 4% 폭락은 코로나 이후에 최대 폭락입니다. 하루 만으로 봐서. 그죠?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으로 봐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시장 분위기가 미국 시장이 이렇게 지극히 불안하다는 이야기는 폭락한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불안하다는 이야기니까 뭐 바닥이 어떻고 저점 매수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는 여전히 성급하지 않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역시 어제 말씀하셨듯이 상승하고 조정받더니 어제 하락한 것을 거의 많이 하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오늘 10일은 올랐습니다. 1277원까지 올랐습니다. 그죠? 다시 상승세가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요. 달러 인덱스도 다소간 좀 주춤거리다가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아직까지 기준선 위에 있고 뭐 후행스팬이고 구름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를 바닥 꼭지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죠. 그죠? 달러 인덱스. 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쳤고요. 뭐 N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N 환율도 지금 131까지 가면서 급등했다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기준선에 걸려가지고 다시 올라가려는 분위기니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건 달러 인덱스건 여전히 우리로서는 리스크로서 작용할 것이다. 오늘도 외국인이 팔았습니다만은 어제 외국인들 샀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달러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안 샀어요. 얘들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루 만에 다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어제 꼭 사고 싶다면 SXL 꼭 사고 싶다면 후행스팬이 안 넘어갔으니까 사더라도 어떤 매수하라고요? 정찰병만 보내라. 그죠? 정찰병만 보내시라. 기준선 넘겼지만 아직까지 후행스팬을 못 넘겼으니 꼭 사고 싶으면 정찰 매수만 하시라. 정찰병만 보내라. 왜 보냅니까? 한두 번 보냈다가 바로 밀리면은 적각에 없애려고. 그런데 우려처럼 하루 만에 바로 밑으로 접어끼고 말았죠. 일모로 말한다면 여기서 후행스팬이 절묘하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후행스팬이 캔들의 저항을 받고 장렬하게 패퇴하는 꼴이죠. 그래서 후행스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행스팬을 강조하는 거야. 기준선보다도 오히려 후행스팬이 최고야. 이게 최고야. 그러니까 최소한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서려면 기본적으로 이 후행스팬이 캔들을 넘어서야만이 일이 된다. 라는 이야기 되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다 말았고요. 정찰 매수라도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좋다만 결과가 됐고, 나스닥 지수는 마찬가지로 S&P나 이런 것들은 폭락의 것처럼 나스닥 지수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상하지수 똑같죠, 그죠? 상하지수 현재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후행스팬이 이런 상태에서는 이것도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상하지수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 시장이 불안하니까 다시 어제 우리 위험자산, 안전자산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다시 위험자산보다는 뭡니까? 다시 안전자산 회귀 심리가 나타나면서 안전빵으로 이런 WTI 유가를 산다거나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반면에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은 여전히 별부에 없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여전히 별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주가가 사실은 오늘 저도 MTN 마니투데이 방송에 목요일마다 나가는 출연한 날이어서 목요일에 나갔습니다만 아침에 그 방송으로 출연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오늘 목요일이니까 MTN에 나가야 되겠는데 솔직히 좀 걱정됐다. 네, 방송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걱정됐다. 왜? 그동안에 내내 방송에서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그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주가가 오를 때 보수적으로 대응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뭐 그래도 나가니까 그죠.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뭐 아직은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하는 것은 그냥 뭐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듣습니다만 주가가 떨어지는 판에 오늘처럼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판에 또 떨어집니다 파세요 시장 불안합니다 라고 하면은 욕먹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웠습니다만은 어떻게든 간에 계속해서 전부터 내내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추세가 하락세이고 구름 밑에 있고 그러니 조심하시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방어적인 태도, 현금 보유를 늘려라 하는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잠시 숨 돌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종목을 슬 한번 보겠습니다. 뭐 주가가 워낙 다 빠졌으니까 그죠? 다 빠졌으니까 뭐 볼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일단은 종목을 잠깐이라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잠시 쉬고요. 잠시만요.